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청에서 마을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호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기 지금 아마 자료가 없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뒤에서 좀 복사를 좀 일부 해왔거든요. 그래서 좀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뒤에서 좀 손을 드시면 좀 배포를 받으실 겁니다. 여기요. 네. 복사하러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먼저 유인물 갖고 계신 분들 마을 기업 설명 자료를 주십시오.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많아서 좀 최대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생소한 단어로 지금 생각이 많이 되실 텐데요. 최근에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 기업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 공동체사 이런 사업들이 최근에 좀 많이 좀 생겨나고 있어서 아직까지 좀 시작이 최근에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이 듣기에는 좀 생소한 그런 사업들은 좀 생각이 될 텐데요. 좀 추진된 배경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기존에 이제 각종 여기서 오신 분들도 대부분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한두 개씩 좀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새농촌 건설 운동이나 뭐 정보화 마을 그리고 뭐 녹색농촌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좀 최근에 들어서 한계점이 많이 나오면서 그런 대안적으로 사실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공공근로라든가 뭐 희망근로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아직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만은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 임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길게는 6개월, 짧으면 한 3, 4개월 정도의 일자리다 보니까 지속적인 어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새로 나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의 마을 만들기 사업들은 사실 사업비는 이 마을 기업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뒤에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을 기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보다는 사업비가 적지만 기존의 마을 만들기는 좀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하드웨어 쪽에서는 뭐 건물을 짓는다거나 그 마을의 도로를 정비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물론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지속 가능성을 좀 담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커버를 하기 위해서 나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이 마을 기업 같은 경우는 수익 창출 쪽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이 지원이 끊겼을 때도 살아남아서 자생적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려면 결론적으로는 그 자체에서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나와야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수익 부분을 많이 좀 강조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유인물에 나와 있는 개념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을 기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문자 그대로 봤을 때는 좀 개념이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이 부분은 개인 사업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소득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 부분은 이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을 기업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도내에 한 42개 정도의 마을 기업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농산물 가공 판매하는 거, 뭐 절임 배추라든가 뭐 산나물 가공 판매 사업 이런 것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분양에서 많이 하는 천연 뭐 비누 만들어서 뭐 파는 거. 그 다음에 농촌 체험 관광 사업. 그리고 뭐 양양에 있는 뭐 송초 떡마을 같이 그런 떡 만들어서 이제 파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 다 그 마을 기업의 범죄에 들어간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개념 부분에서 뭐 다른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주도적으로라는 그 부분이 분명히 새로 이제 개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마을 주민 숫자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총 사업비에서 이 사업을 신청하실 때 자부담이 10% 이상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좀 추가로 좀 넣은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부분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 실적을 보시면 2010년 9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횟수로는 한 3년 됐지만 실제로는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초기 정착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뭐 사회적 개혁 같은 경우도 2007년도에 이제 육성법이 만들어져가지고 한 2008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마을개혁은 오히려 뭐 더 늦게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자립형 지역 공동체라는 명칭으로 시작을 했는데 좀 수익 부분을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기업이라는 명칭을 넣어가지고 마을기업으로 이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이제 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 과정은 뭐 뒤에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군에서 1차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1차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차 심사가 거쳐진 단체들 중에서 시군별 한 2개 정도, 2개 이내에서 도청으로 도로 제출이 되면, 추천이 되면 도에서 이제 2차 심사를 하게 되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최종적으로 현지 확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선정이 되는 그런 절차가 거치겠습니다. 시군별 현황은 참고로 보시면 현재 42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2월까지 저희가 공모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 금년도 사업을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금년도에는 한 신규로 20개 정도 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거의 30여 개 가까이 했는데 올해는 신규는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내년에도 또 새로 또 선정을 하고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올해 한번 보시고 신청을 했다 안 되거나 또는 좀 뭐 준비가 좀 부족하다거나 이런 마을들은 금년도에 준비를 해서 또 내년에 신청을 하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은 이 마을기업은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2차년도로 나눠가지고요. 1차년도에 5천만 원, 그리고 2차년도는 1차년도 사업을 실적을 평가를 해가지고 잘 됐을 경우에 3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 사업비는 용도는 사실 좀 포괄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업개발비 쪽으로 해서 뭐 홍보라든가 판로 개척하는 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가 포장지를 개발한다거나 뭐 상품을 개발한다거나, 그리고 뭐 시설비,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산나물 가공 사업을 하는데 뭐 저온 조절부가 꼭 필요하다거나 이런 시설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 보조사업비의 20%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작년에는 이제 그런 제한 규정이 없었는데 인건비를 많이 들어가는 일부 마을기업도 있는 것 같아서 행정안전부에서 좀 제한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고용하는 인력에 대해서 20% 이내에서는 인건비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앞서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지원 기간이 2년, 최장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체가 자립성을 갖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컨설팅 기관을 저희가 이제 매년 선정을 하는데, 이 단체에서 뭐 교육이라든가 또 경영 컨설팅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 같은 사회적 기업은 지금 협의회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2월달에 지금 마을기업 협의회를 강원도 마을기업 협의회를 정식으로 좀 발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선정되는 단체들도 그 협의회에 이제 계속 가입이 돼가지고 서로 간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비슷한 업종들끼리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이제 아까 사회적 기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도 같은 기간 내에 다른 보조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은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하나 끝나도 다음 또 다시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맨 밑에 대상 사업을 예시로 저희가 분류를 해놨는데요. 크게 5가지로 나눕니다. 뭐 지역 자원 활용형 마을기업, 뭐 친환경 녹색 에너지 마을기업, 그 다음에 생활지원 복지형 마을기업,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마을 만들기 등 다른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기반이 구축된 단체를 활용한 마을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친수 공간 활용이라든가 자전거 활성화, 도로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5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나눠놨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 추진해본 결과 42개 중에서 20개 정도가 이제 농산물 가공 유통 사업입니다. 이게 한 반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농촌 체험 관광 쪽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농촌 체험 관광 쪽은 최근에 좀 많이 한계점이 있어요. 전국에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수도권에서 좀 멀어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농촌 체험 관광만 가지고는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합형이 한 1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공 판매도 같이 하고 또 농촌 체험 관광도 같이 하는 그런 형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농산물 가공 판매하고 농촌 체험 관광, 이게 거의 지금 49개에 전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재래시장 쪽에 이제 상가, 상해 이런 데서도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수익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대부분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꼭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육 사업도 상관없고 한데 대신 이제 저희가 그 어떤 수익이라든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심사를 통해서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 일정을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오늘 저희가 이제 사업 설명회를 하고 나서요, 시군별로 1월 30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시군 홈페이지에 그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하루 이틀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 기간 내에 공모를 하기 때문에 돌아가셔가지고 시군청의 그 일자리 부서 기업을 대부분 그 사회적 기업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이제 같은 데서 하게 되는데 거기다 반드시 좀 문의를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접수를 받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도에 추천되고 심사를 하고 이런 절차를 2월 중에 마무리를 하고 선정이 되면 3월달부터 사업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요,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단체가 나와 있습니다. 원래 작년까지는 이 법인에 대한 명확한 그 제한 기준이 없었는데, 물론 이제 선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대부분 법인화를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2개가 거의 지금 법인으로 좀 전환한 상태인데요. 금년도는 신청할 단계에 일단 법인인 단체로 신청을 하는 게 지금 상당히 유리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법인이 아닌 단체도 신청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뭐 마을회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뭐 정보화 마을 뭐 이런 것도 지금 법인이 아니어도 신청은 가능한데, 다만 그 신청 선정이 되고 난 뒤에 법인으로 전환을 완료해야지 사업비가 나간다는 점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사업의 그 구체성이라든가 그 조직의 어떤 그런 경고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아주 중앙부처에서도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서 법인이 아닌 단체는 만약에 선정된다면 바로 법인 전환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외 단체는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건데 뭐 대부분 그냥 좀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또 새로 금년도에 추가된 게 대표자가 이제 그 신용불량 거래자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사업이 선정됐을 경우는 금년도부터는 이제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선정된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인데, 이 신용거래불량자가 만약 대표자로 있을 경우에는 그 가입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표자를 뭐 바꾼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법인인데 거기에 독립된 법인이 아니고 그냥 사업단 성격으로 그 사업단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 자격에서 이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신청서 작성할 때 중점 사항이 있는데요. 맨 뒤에 먼저 보시면은 이제 공고가 나가면 첨부 서류 잠깐 보시면 시청이나 군청에 제출하셔야 될 게 마을기업 신청서, 그리고 사업계획서, 그리고 마을기업 현황, 마을기업 회원 명단,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출이 돼야 될 서류들입니다. 근데 이 외에도 이제 뭐 각종 어필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라면은 뭐 사진 자료라든가 기존에 뭐 활동했던 뭐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넣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이 사업 계획서에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을 좀 앞에다가 몇 가지 좀 명시를 했는데요. 앞쪽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작성하실 때 아무래도 이제 공동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같이 한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 계획이 좀 구체화돼야 되고 너무 좀 뭉뚱그려갖고 뭐 앞으로 그냥 대충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사업 계획 써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좀 구체화해갖고 좀 마을 주민들이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요. 좀 내용을 좀 계획을 좀 구체성 있게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 자부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뭐 재정 건전성이나 좀 책임성을 담보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좀 명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수익 창출 방안이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기존에 물론 이제 이런 판도를 좁아가지고 상품을 좀 판매를 하고 있는 마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마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문제인데 새로 시작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단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좀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일자리 창출 쪽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몇 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거는 그 2차년도에 그 실적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허황되게 뭐 100명 하겠다 200명 하겠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뭐 일자리를 엄청나게 많이 창출한다는 그런 계획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실 한 평균 한 8명 정도를 이제 기준을 세우는데 적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일자리 창출수를 좀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 밑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가 이제 중점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행안부에서 이제 권장사항으로 이제 몇 가지 더 적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한 단체 그런 건 이제 명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 뭐 새농촌 건설 운동이라든가 뭐 희망마을, 정과마을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을 뒤추진한 경험이 있는 단체들 그 다음에 퇴직자라든가 뭐 귀농인들이 참여하는 사업 그리고 뭐 하천 친수 공간 자전거 도로 활성화 뭐 이런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은 관련이 돼 있다는 사항을 좀 명시를 해주시면 조금 더 심사할 때 좀 이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뒤에 이제 첨부 서류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외에도 좀 어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자료들을 많이 첨부해서 시군에다가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돌아가시면은 지금 시간은 아직 좀 있습니다. 2월 한 10일 정도까지 저희가 이제 보고 기한 시군에다가 이제 공부를 보냈는데 반드시 지금 시군에다 연락을 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접수를 받는지를 좀 확인하고 여기 지금 나온 좀 내용들을 좀 운영을 하셔가지고 천천히 좀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시군에서 시군당 1개에서 2개 정도씩 선정이 돼서 도에 이제 올라오게 될 텐데요. 만약에 이제 금년도에 선정이 되신 분들은 이제 이 절차에 맞게 주시면 되고 만약에 또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거니까 준비를 또 해서 내년에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마쳤고요. 좀 질문사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원 8천만 원. 예. 그 부분은 이제 뭐 예산 부분에 좀 맞춰서 지금 하게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이 숫자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너무 적겠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30개 정도 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타시도보다는 저희가 그래도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확보된 거에 좀 맞춰서 사업을 선정할 수밖에 없고 또 사실 또 자체적으로도 일정 부분 사업비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사실 한 20개 정도밖에 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도에 선정된 사업들 같은 경우 2000년도 또 지원 또 심사를 해서 3천만 원씩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 규모상 금년도는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재산인 관리도 많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또 뭐 최대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네. 네.
저희가 1차적으로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저온 저장고라든가 이런 이제 기본적인 꼭 필요한 시설비 쪽은 되는데 차량 구입이나 또 집을 짓는다거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에 보니까 그 사실 시적으로 네. 1년에 1회 신청하는 게 아니라 네. 사회적 기업인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1년에 몇 회 서류만 구비하면은 상시 신청하는 걸로 인터넷에 돼 있더라고요. 마을기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말고 아까 예비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도 그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상시적으로 하는 거는요.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시는 인증사회적 기업은 상시로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틀린 거예요 그거하고? 예, 그거하고 좀 틀린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가 예비사회적 기업 단계를 거쳐서 사회적 기업으로 가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회적 기업 진입을 바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요건 7가지 정도를 충분히 갖추고 있고 우리는 그 예비사회적 기업 안 거치고 바로 사회적 기업 가시겠다 그러면 바로 그 사회적 기업 인증을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예. 사회적 기업 아무 데서는 예, 상관없어요. 예.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근데 그 사회적 기업은 그게 이제 의무조항, 그게 왜냐면 요건에 아예 갖춰져 있는 거고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꼭 몇 명을 채용해야 된다 이런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죠? 최저임금 이상 네. 지급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인건비를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그 인건비 기준이 이제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다만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유급 근로자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대보험이 가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그 마을기업에서 얘기하는 일자리 창출수는 유급 근로자도 가능하지만 그 다음에 사실 농촌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뭐 농촌 체험관광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농사 다 지으면서 그 다음에 그때 마을 축제라든가 또는 뭐 저기 농촌 체험관광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기업은 여기서 말하는 일자리 창출은 임시적으로 와서 일하는 그런 임시 일자리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을기업은 뭐 사회적 기업처럼 인건비를 별도로 뭐 여러 명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아까 필요한 경우는 이제 20% 내에서 쓸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이제 수익을 창출해서 마을기업 스스로 이제 고용해서 쓰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지 인건비를 별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아니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배 차원에서의 그 부담도 제대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고. 그렇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마을기업의 구성원 자체가 네. 미단입니까 아니면 면까지 포함되는? 저희는 사실 권장은 그 리단위로 저희는 좀 한정시키고 싶은데 일단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준 기준에는 읍면동 사실 읍면동까지도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장이 사비도 사실 많지 않고요. 사업장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너무 범위가 넓었을 때는 좀 그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가능한 좀 리단위에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법인을 구성하는 게 좀 사업 추진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 읍면이라고 해서 꼭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 취업하고 농작물을 전해서 네. 서비스를 제공을 하셨을 때 예. 다른 면에서 생산되는 그 농산물들을 그 마을 기업이 운영하는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죠. 그렇게 하려면 그 구성원의 수익의 법인의 범죄에 들어가서 기사 설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뭐 인근 마을에 있는 농산물을 이제 갖다가 여기서 예를 들어 농촌 체험 관광을 주로 하는 마을 기업에서 만약에 농산물을 이제 판매를 하는데 이 농산물이 꼭 그 지역 그 마을에서 난 농산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뭐 타 지역에 인근 마을에 있는 농산물을 갖다가 여기서 판매하는 것도 그건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대신 좀 담보가 돼야 되겠죠. 예,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고. 단위가 마을 불화도 신청이 돼요.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인 영농조합 법인 같은 경우는 최소 이제 5인 이상이기 때문에 법인 형태만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그래서 뭐 5인도 되고 그다음에 뭐 수십 명이 하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뭐 저기 완주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 단위로 연계해서 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거나 하는 마을 기업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그 처음부터 마을 단위로 해서 이렇게 너무 크게 시작을 했을 때 한정된 사업비 가지고 좀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소규모로 컴팩트 있게 시작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 기존의 뭐 새농 같은 경우도 뭐 5억 선정이 되면 5억씩 이제 지원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새농촌 건설 운동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그 지금 이제 좀 수익형 모델 쪽으로 좀 많이 전환이 되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나눠서 이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마을 기업형으로 이제 대부분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나가게 되는데 이 사업비가 1차년도 5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래도 물론 기존에 아주 뭐 상품 개발이라든가 잘 되어 있다면 좋은데 아주 이제 신규로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시작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기존에 이제 좀 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걸 기반이 좀 갖춰져 있고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하기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취지가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뭐 전혀 배제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 사업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선정이 돼서 하는 마을 기업 중에 뭐 이제 한우를 판매하는 거라든가 태백에 가면 이제 한우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한우 판매하는 게 그런 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뭐 소를 기른다든가 예를 들어서 소나 돼지 같은 경우를 사가지고 기르는 거 이런 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량을 구입한다든가 뭐 이제 소나 돼지를 직접 구입을 한다든가 이 사업비로 그런 거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점도 가능은 한데 그 안에 그 주체가 이제 누구냐 개인 사업 같은 경우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뭐 그 지역에 난 농산물을 가지고 어떤 뭐 이제 가공을 해서 이제 뭐 판매를 한다든가. 근데 이제 개인 사업을 철저히 배제하기 때문에 그 음식점 주체가 누구냐 그걸 또 이제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펜션도 기존에 펜션 같은 경우는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사실 민박이라든가 펜션 이런 게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가능은 한데 그 예를 들어서 뭐 펜션을 짓는다든가 이런 건 안 되죠, 이걸로 이렇게 뭐 건물 짓는 건 안 됩니다. 예. 있는 걸 갖고 어떻게 이제 활용할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홍보를 해서 뭐 관광객을 투로 많이 끌어모은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야지 5천만 원 가지고 또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쪽은 좀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가격은 안 되는데 그냥 말을 사서 말을 승마처럼 시킨다 이러면 그거 그러니까 그 말을 산다는 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사신다는 거죠. 이 사업비로 사서 그걸 그 사업비로 말을 사는 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는 일단 그런 사업 자체를
원칙적으로 좀 맡고 있습니다. 이 마을 계획. 예, 그래서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추가적인 질문은 조금 이따 다시 하고라고요. 조금 또 다음 그게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다시 궁금한 사항은 물어보시고 아니면 저기 뭐 도청으로 전화를 저한테 주셔도 되고 시군청 담당자들한테 전화를 주셔도 되고 그건 뭐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제가 다른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